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종고등학교 체육교사 김시영. 권오민입니다. 이번에 새로 오신 김시영 선생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 학교 2학년과 3학년 그리고 1학년 진로 수업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해서 우리가 마스크를 좀 쓰고 수업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타바타 운동에 대해서 UCC로 제작하여서 이제 김시영 선생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이번 시간에는 개인 운동 계획서를 작성을 하고 본인이 그걸 토대로 이제 UCC를 제작하여 하는 그런 수행평가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1차 시 때 이제 제가 수행평가 방법이랑 그 다음에 이제 채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번 차시에는 여러분들이 개인 운동 계획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직접 화면을 띄워놓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UCC를 미리 찍어뒀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개인 운동 계획서를 나중에 작성을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께서는 꼭 개인 운동 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하시고 그걸 토대로 타바타 운동 UCC를 이제 제작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지금 구글 클래스룸으로 이동을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각 반의 클래스룸에 과제가 개인 운동 계획서 및 실천이라는 과제가 올라가 있을 겁니다. 거기서 개인 운동 계획서를 여시고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제 화면을 볼게요. 첫 번째 작성일자를 작성하겠습니다. 오늘 날짜가 5월 15일 스승의 날이네요. 5월 15일. 네. 여기서 여러분은 저희가 5월 21일 날 강의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날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날짜에 맞춰서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학번 저는 21301 13반 1번이라고 하고요. 성별은 남녀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녀를 선택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이따가 BMI를 계산하는데 남녀의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남녀를 꼭 선택해 주시고요. 제 이름은 김시형입니다. 다음 근력 및 근지구력 이 체력에 대해서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칸은 미리 준비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5431 본인이 생각할 때 체력이 아주 좋다, 매우 좋다, 근력이 나는 매우 우수하다라고 생각하시면 5를, 근력이 난 너무 좋지 않다라 생각하시면 1을 입력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희가 이 체력 등급란에 합산 기록을 통해서 체력이 어느 정도다라고 표시를 해드릴 거예요. 저는 힘이 아주 세고요. 심폐지구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순발력이 어마어마하고요. 단지 유연성은 많이 안 좋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최고 기록 2cm. 2cm. 유연성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면 지금 체력 등급이 우수라고 표시가 되죠. 네. 이게 합산 전수로 대략적으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건 아니고 권호민 선생님과 제가 나눠놓은 합산 점수의 구분에 따라서 표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키는 미터 단위로 표시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175이기 때문에 1.75. 몸무게는 비밀인데요.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셔야 BMI 수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아이들도 정확하게 작성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정확하게 작성을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를 할 거니까 85kg입니다. 비만이 나오네요. 비만이 나오네요. 비만. 네, 이 BMI라는 거는 수학적인 그냥 공식에 따라서 수치화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체형이나 근육의 양을 직접 평가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비만이 나올 수 있어요. 일단 근육이 지방보다 무겁기 때문에 근육형의 몸매인 사람들은 과체중이나 비만이 나오기가 쉽습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저를 만나보면 알겠지만 그렇게 비만은 아니에요. 제가 단지 몸무게 숫자가 키에 비해서 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권호민 선생님도 아까 해봤잖아요.
저도 해봤죠. 저도 해봤는데 뭐 학생들도 저를 알겠지만 이제 저도 입력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제 키가 182에 몸무게가 현재 81kg 나오고 있는데 입력을 했더니 저 또한 과체중이 나와요. 그래서 선생님이 81kg? 네, 나 85kg? 네, 비만 많네. 그쵸. 아,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정상 체중 범위가 이게 수학 공식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좀 마른 체형이다 이런 학생들이 정상 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기가 운동을 좋아해서 좀 운동을 많이 해서 근육량이 어느 정도 있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 이제 정상 범위에 들어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네, 이건 그냥 수치다. 네. 나의 키와 몸무게 숫자를 가지고 표시할 수 있는 수치라 생각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도 건강 상태도 5431로 표시하게 해놨어요. 내가 신체적인 건강이 우수하다고 판단이 되시면 위에 신체적인 건강은 그 위에 체력이랑 좀 연관이 되겠죠. 그렇죠. 연관이 돼요. 그래서 체력 등급이 우수하다 생각하시면 5를 정도 생각하시고요. 정신적 건강, 내가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다든지 민감하다든지 이럴 경우에 나눌 수 있는데 저는 제 성격상 한 4 정도 조금은 좀 민감한 네.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요. 사회적인 건강은 동료들과 내가 얼마나 밀접하게 원만한 대인관계를 이룰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5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우 건강하다고 표시되어 있죠. 네. 이 건강과 체력 등급을 여기 미리 표시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는 내 건강 수준을 알아야 체력이나 뭐 건강 상태를 알아야지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운동을 이제 설정을 하고 그 운동 강도를 설정해서 내가 얼마만큼 향상을 시키겠다를 정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먼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습니다. 운동 목적과 목표가 안 지어져 있네요. 자, 운동 목표는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나눠놨어요. 자세 교정, 체지방 감량, 체력 향상, 정서 조절. 운동을 해서 우리 자세를 조정한다든지 아니면 체지방을 감량 혹은 체력의 향상. 아까 근력이나 근지구력, 심폐지구력을 향상시킬 수 있겠죠. 혹은 내가 운동을 통해서 내 정서를 좀 순화하겠다. 대표적인 운동이 요가 같은 것들은 그렇죠. 정서 순화를 위한 목적으로 네. 많이 사용하기도 해요. 저는 아까 비만이 나왔기 때문에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한번 계획을 해볼 텐데요.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하면 원래 이 수치들이 이제 이따가 입력해야 되는 목표량들이 좀 받게 된 부분들이 그렇죠. 있는데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자세에 대한 예시를 하기 위해서 빠르게 실시하지는 않았어요. 대신 정확한 자세가 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최대한 천천히 정확하게 하려 했는데 체지방 감량하려면은 목표량이 바뀔 겁니다. 이제 그 그렇죠. 계획서를 빠르게 한번 해야겠죠. 쓰면서 고강도로.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목표는 여기는 지금 상체, 하체, 코어 운동을 발달시켜 신체 밸런스를 조절하고 균형 잡힌 신체를 만든다라 되어 있는데 저는 이 앞에는 똑같아요. 아이고. 상체, 하체,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까지는 똑같고요. 네. 기초 대사량을 늘려 체지방을 감소시킨다로 목표를 정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기초대사량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뭐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루에 우리가 소비되는 그런 열량을 나타내 주는 게 기초대사량인데 운동을 하게 되면 기초대사량이 왜 높아지냐면은 운동을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심장에서 혈액 순환도 훨씬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에너지를 소비하는 양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점점 늘어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주변의 친구들을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고 밥도 엄청 많이 먹는데 마른 학생들이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대부분 기초대사량이 높은 학생들이거든요. 이제 기초대사량이 높으면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열량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동일하게 먹었어도 전 기초대사량이 높고 김시영 선생님 기초대사량이 낮다. 그러면은 이분은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거고 저는 살이 빠지거나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운동을 해서 우리 몸에 이제 뭐 혈액순환도 잘 되게 하고 근육량도 늘리게 하고 그래서 열량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초대사량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운동을 열심히 하시면은 그런 상황이 이제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근육형 몸매이지만 더
근육을 더 키워서 기초 대사량을 늘려서 체지방을 그렇죠. 감소시키는 운동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동영상이 미리 찍었기 때문에 운동을 8가지를 먼저 정해놨어요. 그렇죠. 이 운동 8가지를 이제 우리 학생들이 자기에 맞게끔 선정을 할 건데 저희가 수행평가 기준안으로 정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첫 번째 운동은 심박수를 늘릴 수 있는 혹은 그렇죠. 체온을 상승시킬 수 있는 준비 운동의 성격의 운동을 하기로 했어요. 네. 그렇죠. 저는 점핑 잭을 해놨는데 이 이외에 준비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뭐 동적 스트레치 원래 이제 제가 예전에 이제 4주차였나 그 수업에서도 올렸었던 것 같은데 이제 준비 운동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동적 스트레칭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부분의 스트레칭은 정적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이제 체온이 상승해서 이제 준비가 되지 않은 웜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적 스트레칭을 하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동적 스트레칭은 말 그대로 움직이면서 하는 스트레칭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바타 운동도 원래는 고강도 운동을 실시를 해야 되지만 예외적으로 저희가 이제 여러분 학생들은 첫 번째와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준비 운동과 정리 운동을 넣으라고 수행평가 이제 기준안에 마련을 했기 때문에 준비 운동으로 동적 스트레칭을 하는 방법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뭐 막 움직이면서 하는 게 돌아다니면서도 할 수 있겠지만 제자리에서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동적 스트레칭 방법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면 뭐 제자리 걷기도 가능할 거고 그럼요. 발 벌렸다 뭐 스텝도 가능할 그쵸, 그런 것도 거고 가능하죠. 스플릿 스텝이라고 제자리에서 그냥 가볍게 점프하는 뛰는 것도 그것도 괜찮을 것 충분히 같고요. 가능하죠. 네, 그리고 뭐 허리를 돌려주는 운동이라든지 지금 점핑 잭이라든지 아니면 복싱 스텝 같은 거 어때요? 복싱 스텝? 복싱 스텝도 괜찮고 네. 일단 아이들이 그런 걸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학생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운동을 하기 전에 어떤 준비 운동을 하죠? 뭐 손목 발목 돌려주기, 목 돌려주기, 어깨 돌려주기 이런 것도 동적 스트레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20초 동안 타바타는 20초 동안 운동을 지속을 하고 10초가 휴식이기 때문에 그 20초 동안 여러분들이 이런 손목 발목 돌리기, 뭐 목 돌려주기 이런 동적 스트레칭을 집어넣어도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운동은 준비 운동으로 준비하는데요. 점핑 잭은 제가 생각하는 전신 운동입니다. 그쵸. 그리고 체력 요소는요, 심폐지구력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체지방 감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체지방 감량에 목표를 두겠습니다. 목표량은 점핑 횟수를 한 20회 정도 하면 20초간 운동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로 하면 충분히 웜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죠. 운동 선정의 이유는 준비 운동 및 체온 상승이 되겠죠. 자, 이 점핑 잭 운동할 때 주의해야 되는 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점핑 잭이라는 단어를 아이들이 이제 UCC를 봤으면 알겠지만 분명히 안 본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점핑 잭이라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그냥 팔 벌려 높이 뛰기를 점핑 잭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팔 벌려 높이 뛰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근데 이거는 점핑 잭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작, 모든 운동에 있어서 마찬가지인데 동작을 크게 실시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정확한 자세로. 그래서 동작을 가장 크게 팔 벌려 높이 뛰기 할 때도 뭐 팔을 쫙쫙 펴가지고 끝까지 펼쳐서 하게 된다면은 이제 모든 근육을 다 사용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왜냐하면은 웜업 동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근육들을 활성화 시켜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작을 크게 할 것, 그 다음에 모든 근육을 사용을 할 것. 네, 이게 그러면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권호민 선생님이 선정하신 포인트는 동작을 크게 하고 모든 근육을 사용한다가 되겠네요. 그쵸.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동작은 푸시업 동작을 선정을 했습니다. 우리가 수행평가 중에 가슴, 복근, 하체, 등 부위 이렇게 네 가지로 네. 근육을 선정해서 운동을 실시하라고 했어요. 네. 8개 동작 중에 이렇게 꼭 한 번씩은 네 가지가 꼭 포함되어야 된다. 그 중에서 가슴 운동 중에 가장 대표적인 푸시업을 저는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가슴 부위가 되겠고요. 그리고 체력 요소는 완벽히 근력 및 근지구력이 되겠죠. 영상에서는 제가 이 올바른 자세를 보여주다 그쵸, 보니까 그쵸. 10개밖에 안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타바타 운동 아까 권호민 선생님 설명처럼 많은 양의 운동을 20초 동안 꽉 해가지고 열량 소모를 운동이 끝난 후에도 지속
되는 것처럼 그쵸. 몸이 느껴지게 하는 네. 게 운동 목표이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양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또한 저는 체지방 감량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많은 빠른 운동을 하면 도시죠. 체지방 감량하는데 더 도움이 그쵸.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영상에는 10회밖에 안 했지만 실제로 운동을 한다면 저는 20회 정도를 목표로 운동을 하겠습니다. 자, 운동 선정의 이유는 우리가 이미 말한 것 같고요. 네. 팔굽혀펴기 운동할 때 중요 포인트 설명해 주시죠. 중요 포인트는 이제 대부분의 학생들이 팔굽혀펴기를 실시를 할 때 팔의 힘으로만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많이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주동근이 바뀌어 버리게 돼요. 주동근이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주로 사용되는 가장 메인이 되는 근육이 주동근인데 팔굽혀펴기의 주동근은 이제 대흉근이라고 해서 이제 가슴 부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가슴 부위에 힘을 줘서 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거예요. 내가 팔굽혀펴기를 실시를 할 때 나는 가슴에 힘을 주고 있어. 이렇게 계속 생각을 해주셔야지 가슴에 정말로 힘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팔보다 가슴이 더 큰 근육이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팔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닌 가슴 대흉근에 그렇죠. 집중하여 실시한다가 중요 그렇죠.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네. 자, 다음 동작은 힐 터치 동작입니다. 이게 운동을 많이 안 해본 사람, 홈 트레이닝이나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안 해본 사람은 힐 터치 어떤 동작이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 동작 어디서 처음 봤냐면 옛날에 박지성 선수가 맨유에서 트레이닝하는 그 장면을 봤는데 거기서 딱 누워가지고 손끝으로 자기 힐을 터치하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동작에서 감안해서 이제 힐 터치를 했는데 힐 터치는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복근을 위한 운동입니다. 체력 요소는 역시 근력 및 근지구력이 되겠고요. 훈련 목표는 힐 터치가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터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걸 하나로 봤을 때 10회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10회. 적당하지 않을까. 그러면 운동 선정의 이유는 코어 근육 중 하나인 복근을 단련하기 위함이다 라고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우리 권호민 선생님께서 중요 포인트 설명해 주세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포인트랑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이게 복근을 강화시키기 위한 코어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한 운동이기 때문에 운동을 할 때 항상 그 주동근이 되는 그 근육에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힐터치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영상 봤을 때는 이거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그 주동근을 정확하게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복근의 힘을 꽉 준 상태에서 복근의 힘을 풀지 않는 게 중요해요. 복근의 힘을 준 상태에서 왼쪽도 터치하고 또다시 오른쪽도 터치하고 그래서 20초간은 계속 복근에 힘을 주고 있는 거예요. 상체가 터치를 하는 순간 외에 나머지는 이제 다른 쪽으로는 움직이지 않도록 그러면 자연스럽게 코어 근육이 발달이 되겠죠. 그럼 복근에 힘을 풀지 않고 손끝으로 발 뒤꿈치를 터치한다. 그쵸. 이게 중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번째 동작은 플랭크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플랭크 선정 이유는 물론 복근, 코어 운동의 아주 대표적인 운동이지만 저희가 홈 트레이닝에서 등 운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쵸. 등과 우리 척추 기립근 이쪽의 운동에 대한 이해가 많지 않아서 플랭크 운동을 통해서 등 부위와 엉덩이 이 부분에 집중을 하는 게 어떨까라고 한번 선정을 했고 물론 복근에 엄청난 압박감이 행해지는 운동이지만 등과 엉덩이에도 집중을 해서 그 부위에 발달시키는 운동을 한번 선정을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운동 부위에서 등 부위라고 나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그냥 등만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척추 기립근도 포함될 수 있고 뭐 이제 우리 상체 뒤에 있는 모든 근육을 사용하는 근육들이 만약에 운동으로 선정을 했다? 그러면 등 부위로 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들이 복부에도 힘을 풀지 않지만 등에도 근육을 긴장하고 동작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운동도 근력 및 근지구력이 되겠네요. 이거는 20초간 버티면 되겠죠? 20초간 지속 실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네. 이 체력 요소에서 네.
근력 및 근지구력도 될 수 있지만 네. 나는 만약에 아까 저희가 운동 목적이나 목표가 자세 규정돼 있었던 게 그게 제가 하려고 했었던 건데 네네. 저라면은 네. 플랭크 동작을 이제 김시영 선생님 같은 경우에 근력 및 근지구력이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자세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은 내가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서 신체 밸런스를 조정하는 게 내 목표다. 그런 학생들은 체력 요소로 자세를 선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네요. 네. 등 근육이랑 이 코어 근육의 가장 큰 장점은 신체를 우리가 똑바로 세울 수 있는, 그쵸? 우리가 네 발로 땅을 걷는 이 짐승들과 다르게 두 발로 설 수 있는 이유는 이 엉덩이부터 등까지 연결되는 이 코어 근육이 핵심인 것 같아요. 그쵸?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도 실시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면 운동 선정의 이유는 선생님이 말한 선정의 이유를 내가 더 추가를 할게요. 그러면 네. 코어 근육을 발달시켜 자세를 단련하기 위함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포인트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포인트 제가 4주차 코어 운동 강의 때도 설명을 드렸었지만 플랭크 동작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머리서부터 그다음에 하체 끝까지 발 끝까지 이제 일자로 유지시켜 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일자로 유지를 시키려면 어쩔 수 없이 우리 몸의 코어 근육들이 힘을 주고 있어야 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동근에 항상 집중을 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서 힘을 꽉 주고 있는 그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머리부터 다리까지 일자 형태를 유지하고 코어 근육에 복부 집중한다. 및 등 근육에 집중.